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3학년 확률과 통계를 함께 공부할 10분 수학의 권식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2-1단원 우리가 거기서 좀 확률의 정의와 그리고 확률의 더산 정리 그리고 여사건 정리까지 배웠는데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중단원 학습 점검을 한번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49페이지, 5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다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해결한 문제가 맞는지 아니면 뭐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피드백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3, 4, 5, 6, 7, 11, 12가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택할 때 다음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사건을 있는 대로 찾으시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확률 공부를 하기 전에 용어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 배반 사건을 묻고 있습니다. 배반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배반 사건은 그죠? 이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얘를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각각의 이 사건들을 원소를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자, 6의 약수겠죠, 그렇죠?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나요? 3과 6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B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4 그리고 12 이렇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C 소수가 나오는 경우는요 3, 5, 7, 11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찾으라는 게 문제죠. 그쵸? 배반 사건을 찾는 거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세 사건 중에 공통인 부분은 여기 A에 3이 있고 C에도 3이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나머지는 다 공통인 부분이 없죠. 따라서 A와 C만 배반 사건이 아니고 A와 B 그리고 B와 C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경우의 수에서 확률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죠? 이 문제는 경우의 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뭐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전체 어떠한 시행에서의 그 표본 집합만 알고 있으면 경우의 수 문제를 확률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가만 보면 전체 우리가 이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그죠? 그 표본집합 S라고 합시다. 그 S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얼마가 되나요? 얘가 바로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홀수가 되는 걸 찾을 겁니다.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죠. 그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을 건데 A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5자리니까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어떤 숫자를 배열을 할 테고 홀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맨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홀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맨 마지막에 들어갈 숫자는 1, 3, 5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1, 3, 5 중에 하나를 배치하고 나면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여기다가 지금 일렬로 나열하면 될 테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갈 거 세 가지와 일렬로 배열하는 4팩을 서로 곱해서 이 수가 지금 홀수가 될 수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4 팩토리얼 곱하기 3. 따라서 확률 A는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5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곱하기 3. 따라서 약분을 갖고 해버리면 얼마? 5분의 3.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그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는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1대1 함수일 확률 1대1 함수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1대1 함수는 뭐가 1대1 함수입니까?
1대1 함수는 그죠? 예를 들어서 A1과 A2가 모두 X에서 뽑혀 있을 때 함수에서 A1과 A2를 태워 보내면 얘가 당연히 Y에 있겠죠. 그쵸? 단 이때 A1에 대한 함수값과 A2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른 거, 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자, 이 중에서 또 1대1 대응인 것도 있어요. 1대1 대응은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만 플러스가 되면 1대1 대응이 됩니까?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려고 그러면 그쵸,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자, 이제 뭐 그건 여기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함수 전체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죠. 자, 먼저 전체의 개수, 함수가 되는 모든 사상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그러면 x가 선택할 수 있는 x의 원소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1, 3, 5, 7 중에 한 개니까 4개. 그리고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 c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 따라서 전체 6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뭐 기호로 표현하려고 하면 지금 어떻게 1, 3, 5, 7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선택할 거냐면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4의 세제곱이 돼서 64 마찬가지 같은 방법이에요. 그죠? 자, 이 중에서 뭘 고를 거냐면 1대1 함수를 고를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가 있죠. 그렇죠? 자, 뭘 구할 거냐면 1대1 함수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가 있고요. 대신에 A가 뭔가를 선택하고 나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A가 선택한 거 빼고 3가지. 그런 다음에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빼고 2가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입니까? 24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1대1 함수일 확률은 전체 64분의 어떤 거? 24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약분을 8로 하면 8분의 3이 되겠네요. 자, 문제 8번입니다. 라면과 떡볶이를 포함한 8가지 음식 중에서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택하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 어느 손님이 임의로 4가지 음식을 동시에 택할 때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될 확률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보면 지금 전체 경우는 어쨌든 간에 8가지 음식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4가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전체 표본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8개에서 내가 원하는 거 4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8, 7, 6, 5를 나누면 되죠. 4, 3, 2, 1 이렇게요. 그렇죠? 약분할 거 합시다. 약분할 거 하면 4, 2, 8, 3, 6, 2 몇 개? 전체 70가지 선택권이 있네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지금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면과 떡볶이가 항상 포함했다고 하면 자, 우선 식탁 위에 차려놓고 이제 몇 개 남은 거예요? 2개만 더 선택해서 오면 되겠죠. 그쵸? 전체 8가지 중에서 라면과 떡볶이는 빼놓고 몇 가지 남은 거예요. 그죠? 6개 중에서 2개만 더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얘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얼마야 이게?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건 라면이랑 떡볶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확률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전체 경우 70 중에서 라면과 떡볶이를 선택하는 경우는 15가지 되니까 얘를 5로 나누면 1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문제 9번입니다. 천일홍 4송이, 장미 4송이가 들어있는 꽃다발에서 임의로 꽃 4송이를 동시에 꺼낼 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선 4송이를 꺼냈을 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으려면 천일홍이 3송이 뽑히고 장미가 1송이 뽑히거나 천일홍만 4송이를 뽑히거나 하겠죠. 그쵸? 이 2가지 경우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사건을 명명해보죠. 이름을 A와 B라고 할게요. 자, A는 뭐냐면 천일홍 3송이 그리고 장미 1송이 이렇게 뽑히는 경우랑 천일홍 4송이 이렇게 뽑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꽃 8송이 중에서 4송이를 뽑는 거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죠? 8개 중에 아무 꽃이나 뭐 4개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8, 7, 6, 5를 4, 3, 2, 1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쵸? 약분할 거 합시다. 약분할 거 하면 4, 2, 8, 3, 6, 2. 그러니까 몇 개야? 이게 전체 70까지 될 테고. 자, 그런 중에서 천일홍 3개, 장미 1개 뽑히는 개수 찾아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천일홍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것과 장미 4개 중에서 1개 선택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이게? 이게 지금 4 컨비네이션 3이니까 4C1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가 돼서 얘는 얼마? 16이 될 테고, 지금 천일홍만 4개 뽑히는 경우는 뭐냐면 4C4니까 얼마 되겠어? 1이 되겠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면 지금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죠. A와 B는 공통점이 없어. A는 장미가 한 송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B는 장미가 한 송이도 포함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때 A와 B는 서로 공집합이다. 따라서 확률 A 합집합 B를 구하는 게 문제죠. 그쵸? 이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은 경우니까 이 경우는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만 더하면 되겠다. A 확률은 70분의 몇이었고 16이었고 B 확률은 70분의 1이었다. 둘 더해서 70분의 17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사실이죠. 자, 문제 10번입니다. 어느 샐러드 가게의 고객 중에는 7분의 4가 20대이고 5분의 3이 여자이며 5분의 7은 20대이거나 여자라고 합니다. 자, 이 가게의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20대인 여자의 확률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나와져 있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편하게 명령을 좀 하겠습니다. A를 20대, B를 여자라고 하면, 자, 확률 A 20대일 확률은 얼마냐면 7분의 4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여자일 확률은 7분의 5입니다. 아이고, 5분의 3입니다. 5분의 3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여도 되고 그리고 20대여도 되고, 그치? 여자이거나 20대이거나 둘 중 아무거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 얘의 확률이 얼마냐면 7분의 5네요. 이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여자이면서 20대인 확률, 얘가 궁금한 거네요. 그죠? 얘가 얼마냐고. 자, 이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죠. 그쵸? 덧셈 정리 보면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고 거기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나머지 건 다 주어졌잖아요. 그쵸? 자, 뭐냐? A 합집합 B의 확률 얼마? 7분의 5, A 확률 7분의 4, B 확률 5분의 3, 거기서 A 교집합 B 확률을 빼주면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요거 이항합시다. 자, 요거를 이항하고 얘를 이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P, A 교집합 B의 확률은 7분의 4 플러스 5분의 3 마이너스 7분의 5가 돼서 7분의 4에서 7분의 5 빼면 5분의 3 마이너스 7분의 1 통분하면 35분의 37에 21 마이너스 5 해서 얼마? 35분의 16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35분의 16이 답이다 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11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이거나 차가 5일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죠. 그쵸? 자, 다행스러운 건 지금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는 게 좀 다행스러워요. 그쵸? 얘가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으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또 사건 A를 합이 5인 경우랑 사건 B를 차가 5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합이 5인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합이 5인 경우는
합이 5인 경우는 이런 거 있죠. 지금 보면은 1, 4 나오는 경우, 2, 3 나오는 경우, 3, 2 나오는 경우, 4, 1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n, a가 얼마냐면 4가 되겠네요. 그렇죠? 4개의 경우가 있을 테고,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차가 5가 되는 거는 차라고 하는 거는 큰 데서 작은 거를 빼는 거니까. 그렇죠? 1, 6 있고 또 6, 1 있네요. 그죠? n, b의 개수가 2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합이 5인 경우와 차가 5인 경우는 지금 교집합이 서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A 교집합 B가 공집합. 다시 얘기하면 A와 B가 뭐다? 배반 사건.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확률 합이 5이거나 차가 5인 경우는 그냥 합이 5인 경우에다가 차가 5인 경우를 더하면 된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질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36이에요. 그죠? 36 중에 A는 몇 개? 4개. B는 36 중에 몇 개? 2개. 36 중에 그래서 얼마? 6 해서 얼마? 답은 6분의 1. 정답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4분의 3이고 그리고 B 합집합, A 여집합의 확률이 5분의 1일 때 이때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뭐 굉장히 지금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지 좀 헷갈리겠지만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근데 우선 앞서서 벤 다이어그램에 앞서서 여러분들 드모르간의 법칙을 알고 있나요?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지금 주장했던 하나의 법칙인데 바로 뭐냐면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일 때는 이렇게 교집합으로, 거꾸로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일 때는 합집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자, 그럼 이거 갖고 얘를 해석해 보죠. 확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는 지금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뭐랑 같으니까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의 확률과 같으니까, 그쵸? 이 확률이 4분의 3이면 여기 부분요. 여기 지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4분의 3이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A 교집합 B의 확률은 1에서 여집합을 빼준 경우죠. 그쵸?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얘는 4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죠?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했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지금 뭐냐면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그 안에 A와 B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B 여집합의 확률을. 문제를 계속 풀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다시 교재를 봤더니만 이 문제가 잘못됐네. 여기가 합집합이 아니라 여기 교집합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러니까 문제가 안 풀렸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저 지금 빨간색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B랑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쵸? 얘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5분의 1이라는 거고, 그리고 방금 구했죠? 어디를? 여기 A와 B의 교집합, 얘가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확률이요. 그쵸? 그러면 B의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알아내는 B의 확률은 4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해서 20분의 5 플러스 4니까 20분의 9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비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쵸? 따라서 확률 비여집합은 이건 지금 여집합에 의해서 지금 1에서 B의 확률을 뺀 거랑 같죠. 그죠? 따라서 1 마이너스 20분의 9 해서 얼마? 20분의 11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13 볼게요. 8가지 원두 중에서 2가지는 에티오피아 산이고 6가지는 케냐 산인데 이 중에서 임으로 2가지를 동시에 택할 때 적어도 한 가지는 케냐산일 확률을 고르시오라고 했죠. 그쵸? 자, 적어도 한 가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 가지여도 되고 지금 2가지여도 됩니다. 그쵸? 지금 문제가 그냥 2가지를 동시에 뽑는 것 중에서 지금 적어도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가지수가 요만큼밖에 안 나오겠지만 뭐 3개를 뽑을 때 4개를 뽑을 때 하면 가지수 엄청나게 많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 적어도라는 말이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얘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 하고 의심을 한번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사건 A를 적어도 하나 케냐산. 자, 그러면 지금 이 확률을 구해볼까요? 케냐산이 하나도 안 뽑히는 확률입니다. 그럼 어떻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8가지 원두 중에 2개를 뽑는데 케냐산이 아닌 거, 에티오피아 산이라는 것만 뽑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C2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얘는 8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1 해서 얼마? 28분의 1이 될 테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케냐산만 뽑는 건 1에서 케냐산이 하나도 안 뽑히는 거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여사건으로 얘는 1 마이너스 28분의 1 해서 얼마? 28분의 7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9개의 공에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공에 적힌 수를 작은 것부터 A, B, C라고 하자 B가 4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잠깐 이제 표를 좀 그려보면 이렇죠. A, B, C가 있는데 순서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고 자, 그랬을 때 B가 4 이하인 경우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B가 1이 될 수 있나요? B는 1은 못 돼요. 왜냐면 B가 1이 되면 A는 1보다 더 작은 수여야 되는데 1부터 9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B는 최소한 2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3, 4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죠? 될 수 있는 게. 자, 그렇게 되면 A는 무조건 1이어야 되고요. 그죠? C 같은 경우는 3부터 9까지 올 수 있고 B가 3인 경우에는 A는 1부터 2까지 올 수 있고 C는 4부터 9까지 올 수 있습니다. B가 4인 경우는 이렇게 A가 1부터 3까지 C는 5부터 9까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사건 A, 사건 B, 사건 C라고 이름을 줘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A의 확률, B의 확률, C의 확률을 구해서 근데 A와 B와 C는 모두 지금 배반 사건이죠. 그죠?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B의 값이 다 다르니까. 그죠? 자, 그러면 A 값을 한번 A 확률을 한번 구해 보죠. 자, 우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9개에서 3개를 뽑는데 근데 이미 순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순서를 고민해야 됩니까? 어떻게 3개를 뽑아도 A가 제일 작은 거, C가 제일 큰 거니까 우리는 전체 9개에서 3개를 뽑아 놓으면 순서가 A, B, C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쵸? 자, 이 중에 A도 뽑아져 있고 B도 뽑아져 있고 C만 뽑으면 됩니다. 그쵸? 7개가 되겠죠? 7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9, 8, 7, 분의 3, 2, 1 이게 분모가 될 거고요. 그쵸? 분자가 7 될 겁니다. 약분 좀 해볼까요? 약분 해보면 3이랑 9랑 약분되고 2랑 8이랑 약분돼서 얼마야? 이게 4.
그리고 7이랑 7 약분되죠. 그쵸?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1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연분수 계산은 할 수 있죠. 그쵸? 번분수, 연분수 계산할 수 있죠. 그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도 전체 마찬가지로 9분의 3 중에 뭐 있나요? 자, A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 선택해야 되고요. C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4, 5, 6, 7, 8, 9 4, 5, 6, 7, 8, 9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얘는 9, 8, 7 분의 3, 2, 1 그리고 2 곱하기 6이 되겠네요. 그죠? 약분이 1이네요. 이게 약분하려면 3, 4 계산 아예 해놓죠. 그러면 분모가 12 곱하기 7이니까 84분의 2 곱하기 6 12 그죠? 12 약분할 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7분의 1이 되네요. 7분의 1. 자, 마지막으로 C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C는 9C 3분의 A 3개 중에 하나고요. C 5, 6, 7, 8, 9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계산했었죠? 분모가 84였던 거 기억하고 있죠? 그쵸? 이 중에 15가 되겠네요. 그쵸? 3 곱하기 5니까 약분을 굳이 하지 맙시다. 왜냐면 이거 다 더할 거니까요. 그냥 약분하면은 뭐 이게 얼마가 될 텐데 약분하지 맙시다. 더할게요.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 모두를 더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확률 A와 확률 B와 확률 C를 다 더할 겁니다. 그죠? 뭐냐면 사실은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합집합, B 합집합, C인데 이 각각이 모두 배발 사건이니까 공통된 부분이 없어서 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12분의 1 플러스 지금 7분의 1 플러스 84분의 15 84를 괜히 약분했어 이거. 그러면 84분의 12분의 1은 얼마야? 7 12 15가 되겠죠. 따라서 84분의 얼마입니까? 27에다 7 33가네요. 34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여기 지금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좀 괜히 약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더할 거였으니까 약분 괜히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맨 마지막에 건 약분을 해줘야죠. 맨 마지막 거 약분합시다. 이거 84랑 34 약분되네요. 짝수니까 얼마요? 2로 약분하면은 42분의 17 여기까지는 해줘야죠. 그렇죠? 정답은 42분의 17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입니다. n이 20 이하의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10x제곱-7n x 플러스 n제곱 이퀄 0의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쵸? 당장 뭐 문제를 봐서는 지금 아이디어가 바로 떨어지진 않네요. 그죠? 정수해가 존재하는 또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뭔가 해를 구해보면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뭐 근해 공식을 이용해보죠. 근해 공식 이용을 해보면 자, 해는 2a분의 20 되겠죠. 20분의 마이너스 b 7a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9n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0n 제곱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정리를 하면 7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n 제곱을 20으로 나눈 거고요. 근데 9n 제곱이 3n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져서 얘는 7n 플러스 마이너스 3n 분의 을 20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지금 따라서 해는 지금 두 개가 남았네요. 그쵸? 플러스 3n이면 20분의 10n이랑 지금 20분의 4n. 근데 20분의 10n이 뭐냐면 얘는 뭐랑 같으니까 2분의 n, 얘는 5분의 n이 되네요. 그죠? 이제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뭐가 2분의 n이 정수이거나 또는 5분의 n이 정수이면 되는데, 그럼 각각을 명명해보죠. 2분의 n이 정수인 경우 사건 A를
2분의 n이 정수. 그러면 사건 B를 5분의 n이 정수.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2분의 n이 정수라는 건 n이 2의 배수. 그쵸? n이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따라서 na가 얼마입니까? 10이네요. 2부터 20까지지. 그죠? 자, 5분의 n이 정수인 건 n이 뭐? 5의 배수. 따라서 b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4개, 50, 15, 20 이렇게 있죠.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N 중에는 지금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야? 2와 5의 얘는 지금 N이 2와 5의 공배수. 그쵸? 2와 5의 공배수. 누구누구 있어요? 10, 20 있네요. 즉 N, A 교집합 B는 뭐 2개. 따라서 쓰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A 합집합 B는 확률 A에다가 확률 B를 더하고 빼기 확률 A 교집합 B인데 A 확률은 전체 20 중에 10, B 확률은 20 중에 4, 그 중에 교집합 20 중에 2를 빼면 된다. 얼마 그러면 20 중에 12가 된다. 즉 위에다 쓰겠습니다. 확률은 20분의 12 약분할 거 해서 5분의 3이 되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문제 16번입니다. 노란색 시계가 3개, 하늘색 시계가 2개, 노란색 팔찌가 3개, 하늘색 팔찌가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자,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고를 때 적어도 1개는 시계고 적어도 1개는 하늘색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사건 A를 적어도 1개 시계인 경우와 사건 B를 적어도 1개 하늘색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적어도 1개는 시계이면서 적어도 1개가 하늘색인 확률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 건 지금 어떤 확률이냐면 A인 동시에 B인 확률을 구하라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자, 요걸 잘 해석해야 돼요. 적어도 1개는 시계이면서 적어도 1개는 하늘색이기 때문에 사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인 거예요. 그죠? 자, 요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1에서 뺄 거예요. 뭐를? A와 B 교집합의 여사건으로 이렇게 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1에서 지금 이 확률이 바로 뭐냐면 얘죠. A의 여사건 합집합 B의 여사건. 그죠? 요 확률을 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쓰면 지금 1에서 뺄 겁니다. 뭐를 뺄 거냐면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죠. 사건 A의 여사건, 그쵸? 그리고 B의 여사건에서 공통인 부분, 뭐 얘를 빼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찾아볼게요. 이제 그러면 자, 먼저 A의 여사건을 생각해 보죠. 얘는 전체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건데 A는 뭐였냐면 적어도 1개가 시계였죠. 그죠? 그러니까 A 여사건이니까 시계를 뽑지 않는 경우예요. 나머지 팔찌가 5개 있으니까 팔찌만 뽑히는 경우. 따라서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분의 5, 4, 3이 되겠죠. 약분할 거 합시다. 5랑 10 약분하고 3이랑 9 약분하고 4랑 8이랑 약분하면 얘는 1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B의 여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얘는 전체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건데 하늘색이 뽑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쵸? 그러면 노란색이 몇 개 있나요? 노란색이 6개 있네요. 그죠? 6개에서 3개 뽑는 경우.
그러니까 19, 8 분의 6, 5, 4 약분할 거 합시다. 그러면은 5랑 10 약분하면 2, 3, 2 약분해서 얼마?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얘를 찾아야겠죠? 지금 A 여사건과 B 여사건의 교집합이 될 확률이에요.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A 여사건이니까 지금 시계가 한 개도 안 뽑히는 거예요. 팔찌 중에서 뽑는데 B의 여사건이니까 지금 하늘색이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팔찌만 뽑히는 경우네요. 그러니까 전체 3개 중에 3개를 다 노란색 팔찌만 뽑는 경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19, 8 분의 3, 2, 1 이렇게 해서 지금 약분할 거 하면 3, 4 그러니까 120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부분을 계산해 봅시다. 이 값이 얼마예요? 다시 쓰면 지금 이 값이 얼마입니까? 12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빼기 120분의 1 그러면 120으로 통분을 하면 120분의 10 20 빼기 1 해서 얼마입니까? 120분의 29가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1에서 120분의 29를 빼서 얼마? 120분의 9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 어디를 해석하는 게 가장 관건이었냐면 지금 여사건 정리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눈치를 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면서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해석하는 게 관건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2-1 확률의 뜻과 활용 단원의 모든 내용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중단원 학습 점검을 다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단원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 문제를 해결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 잘 채워 넣기를 바라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조건부 확률 2단원의 두 번째 단원인 조건부 확률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